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오늘은 한 사건을 함께 살펴보고 그 속에 숨겨진 의문점들과 사실관계를 차근차근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최근 뉴스나 언론을 통해 한밤중에 아파트 단지나 일반 도로를 무리지어 다니는 아이들을 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그냥 단순한 아이들의 일탈이나 장난으로 보기에는 그 위험성이 너무나도 큰 상황이었죠. 오늘 우리가 다룰 핵심 주제는 바로 브레이크 없는 자전거, 이른바 픽시 자전거를 타고 밤거리를 폭주하는 아이들과 이를 둘러싼 부모의 법적 책임, 그리고 최근에 통과된 관련 법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난 3월 새벽 1시라는 깊은 밤에 한 아파트 단지 앞에서 벌어진 사건이 기폭제가 되었죠. 저는 이 사건을 뉴스로 접하고 나서 과거에 제가 현장에 있을 때 다루었던 수많은 청소년 관련 사건들과 방임 사건들이 가장 먼저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단순한 교통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가정 내의 훈육, 사회적 안전망, 그리고 우리 법 체계가 가진 사각지대를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입니다. 전직 형사의 시각으로 이 사건의 이면에 숨겨진 진짜 문제와 우리가 앞으로 마주해야 할 현실에 대해 오늘 아주 솔직하고 날카롭게 짚어보겠습니다. 자,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사건의 팩트부터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죠. 공식 보도된 내용에 따르면 사건이 발생한 것은 지난 3월 18일 새벽 1시쯤입니다. 모두가 잠든 시간 한 아파트 단지 앞에 자전거를 탄 학생들이 무리를 지어 나타났습니다. 이 아이들은 그냥 자전거를 탄 게 아닙니다. 묘기를 부리듯 뱅글뱅글 돌기도 하고 여러 명이 아주 빠른 속도로 대열을 지어 도로와 인도 구분 없이 몰려다녔습니다. 여기서 문제가 된 자전거가 바로 픽시 자전거입니다. 원래는 경륜장 같은 특수한 트랙에서 선수들이 훈련용이나 경기용으로 타는 자전거죠. 구조가 아주 단순해서 페달을 앞으로 굴리면 앞으로 가고 뒤로 굴리면 뒤로 가는, 즉 바퀴와 페달이 직결되어 있는 구조입니다. 문제는 이 자전거를 타는 학생들 사이에서 브레이크를 떼고 타는 것이 일종의 멋이나 유행처럼 번졌다는 점입니다. 속도는 엄청나게 빠른데 브레이크가 없으니 그야말로 도로 위의 시한폭탄이나 다름없는 상태였던 겁니다. 주민들의 신고가 빗발쳤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도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했습니다. 그래서 당시 경찰은 아주 이례적인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이 학생들의 부모들을 아동복지법상 방임 혐의로 수사하겠다고 공식적으로 밝힌 겁니다. 여러 차례 경고를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부모가 적절한 지도나 조처를 하지 않는다면 보호자를 형사처벌할 수 있다는 경고였습니다. 픽시 자전거 문제로 학부모가 수사선상에 오른 건 사상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최근 나온 속보를 보면 결국 해당 학부모들을 법적으로 처벌할 수는 없었습니다. 경찰은 비난 가능성은 높지만 현행법상 방임죄를 적용해 형사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는 판단을 내렸고 입건 전 조사 종결, 즉 내사 종결 처분을 내렸습니다. 법적 한계에 부딪힌 거죠.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바로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 이 문제를 뿌리 뽑기 위한 관련 법안이 마침내 통과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의결된 법안의 핵심은 간단합니다. 법령상 자전거의 범위에 제동장치가 없는 픽시 자전거를 명확하게 포함시켜서 법의 테두리 안에 넣겠다는 겁니다. 기존에는 제동장치가 있는 것만 자전거로 규정되어 있다 보니 역설적이게도 브레이크를 뗀 픽시 자전거는 자전거 범주에서 벗어나 법적 처벌이 모호했던 문제가 있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도로 위의 흉기를 단속할 명확한 근거를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여기까지가 지금까지 언론을 통해 밝혀진 공식적인 사실들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부터 제 전문 분야인 분석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형사로서 생각해보면 이번 경찰의 방임죄 처벌 검토와 내사 종결 과정에는 우리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아주 묘한 심리적, 법적 역설이 숨어 있습니다. 잠깐만요, 여러분.
경찰이 왜 처음부터 무리해 보일 수도 있는 아동복지법상 방임죄를 꺼내들었을까요? 법을 모르는 사람들도 아니고 수사 전문가들인 경찰이 말입니다. 그건 당시 현장 상황이 단순한 교통법규 위반 수준을 한참 넘어섰기 때문입니다. 새벽 1시에 브레이크도 없는 치명적인 무기를 아이들에게 쥐어주고 도로로 내몬 부모들의 행태에 대해 수사팀은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던지고 싶었던 겁니다. 하지만 현실의 벽은 높았습니다. 방임죄라는 게 성립하려면 아동의 기본적 양육과 치료, 교육을 소홀히 하여 아동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정도의 고의나 지속성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우리 아이가 자전거 타고 나간 줄 몰랐습니다. 말렸는데도 말을 안 들었습니다. 라고 부모가 나와버리면 전직 형사인 제가 봐도 현행법상 구속이나 기소까지 끌고 가기는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법적 처벌이 안 되었다고 해서 그 부모들에게 면죄부가 주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저는 수사 현장에서 수많은 비행 청소년과 그 부모들을 만나봤습니다. 이런 사건이 터지면 부모들은 10중 8구 이렇게 말합니다. 애들이 다 그러면서 크는 거죠. 자전거 좀 탄 게 무슨 죽을 죄를 지었다고 그러십니까? 이게 정말 우연입니까? 새벽 1시에 내 아이가 집에 없고 밖에서 브레이크도 없는 자전거를 타며 이웃 주민들에게 공포를 심어주고 있는데 그걸 부모가 몰랐다? 한두 번은 우연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민신고가 빗발치고 경찰이 경고할 때까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면 그건 방임이라는 법적 단어를 떠나 부모로서의 최소한의 의무를 포기한 필연적인 결과라고 봐야 합니다. 부모의 방조와 무관심 속에서 아이들의 위험천만한 행동은 더 대담해진 겁니다. 경찰이 법적 한계 때문에 사건을 종결할 수밖에 없었을 때 그 수사관들이 느꼈을 무력감과 안타까움이 저는 지금도 고스란히 느껴집니다. 다음으로 또 하나 신경 쓰이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새로운 법안과 앞으로의 경찰 수사 및 단속 기법의 변화입니다. 기존의 법체계는 정말 황당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법령에 자전거는 제동장치가 있어야 한다고 되어 있으니까 브레이크를 아예 제거해버린 픽시 자전거는 법률상 자전거가 아닌 기괴한 공백 상태에 놓여 있었습니다.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고 하죠. 아이들은 이 법의 구멍을 교묘하게 이용하거나 혹은 아무런 죄책감 없이 위험을 즐겼던 겁니다. 이제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경찰은 어떻게 수사하고 단속하게 될까요? 수사 기법의 관점에서 보면 이제는 현장 단속뿐만 아니라 현대 디지털 증거를 적극 활용하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아파트 주변의 CCTV는 물론이고 요즘 아이들이 자신들의 폭주 동영상이나 묘기 영상을 SNS에 자랑하듯 올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스마트폰 이용 이력, 인스타그램이나 틱톡의 업로드 기록, 그리고 자전거 이동 경로의 방범 카메라 분석을 통해 이제는 현장에서 도망치더라도 사후에 추적해서 고액의 과태료나 처벌을 부과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겁니다. 경찰이 대대적인 단속을 예고한 것도 이런 법적, 기술적 기반이 마련되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잠시 생각해 보시죠. 이 문제가 과연 법을 바꾸고 경찰이 단속을 강화한다고 해서 완벽하게 해결될 문제일까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이 사건은 우리 사회의 더 깊은 구조적 문제, 특히 가정 내 청소년 안전관리와 공동체 의식의 붕괴라는 씁쓸한 단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재혼 가정이 늘어나고 맞벌이 부부가 보편화되면서 아이들이 밤늦게 무엇을 하는지 전혀 통제하지 못하는 가정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혹은 알면서도 방치하는 경우도 있죠. 미디어와 유튜브 등에서는 픽시 자전거의 위험성보다는 스릴이나 멋진 묘기만을 부각하며 아이들을 자극합니다.
정작 중요한 안전교육이나 사회적 책임에 대해서는 언론도 학교도 깊이 있게 다루지 않습니다. 자전거라는 개인의 취미 영역 뒤에 숨은 청소년 안전에 대한 우리 사회의 무관심이 만들어낸 괴물이 바로 이 브레이크 없는 폭주인 것입니다. 오늘 다룬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새벽 1시 브레이크 없는 픽시 자전거로 주민들을 공포에 떨게 했던 아이들, 그리고 법적 한계로 인해 부모들을 처벌하지 못하고 내사 종결해야 했던 경찰. 우연히 너무 많이 겹칩니다. 법의 사각지대를 파고든 아이들의 위험한 질주와 이를 묵인한 부모들의 태도는 결코 우연이 아닌 우리 사회의 안전 불감증이 낳은 결과물입니다. 다행히 이제 법이 개정되어 처벌과 단속에 명확한 근거가 생겼지만 이것이 만병통치약이 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그 새벽에 브레이크 없는 자전거가 속도를 이기지 못하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무고한 시민을 덮쳤다면, 혹은 어두운 골목길에서 튀어나온 차량과 정면 충돌했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그 결과는 상상만 해도 끔찍합니다. 누군가의 소중한 가족이 목숨을 잃거나 혹은 그 어린 학생 자신이 돌이킬 수 없는 치명상을 입었을 겁니다. 법으로 강제하기 전에 내 아이가 밖에서 타는 자전거에 브레이크가 달려 있는지, 새벽에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은 부모의 당연한 책무입니다. 내 자식 내가 알아서 키운다는 식의 이기적인 태도가 결국 타인의 생명을 위협하고 내 아이를 범법자로 만드는 지름길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아이들의 안전과 우리 이웃의 평온한 일상을 위해 가정과 사회 모두가 다시 한번 경각심을 가져야 할 때입니다. 오늘 준비한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전직 형사의 눈으로 바라본 이번 사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솔직한 의견을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함께 토론하고 고민할 때 우리 사회가 조금 더 안전해질 수 있다고 믿습니다.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영상을 제작하는 저에게 아주 큰 힘이 됩니다. 더 깊이 있는 사건 분석과 우리 사회의 감춰진 뒷이야기를 나누고 싶으신 분들은 저희 채널의 온라인 멤버십 회원 가입이나 매주 진행되는 라이브 생방송 참여도 부탁드립니다. 날씨가 많이 쌀쌀한데 모두 건강 유의하시고 밤길 운전도 항상 조심하십시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욱 날카롭고 신뢰할 수 있는 분석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